투자자들에 대한 불안감이 좀 굉장히 좀 커지고 있고 정말 원전주를 매수해도 좀 좋을까 좀 냉정하게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고 좀 판단이 좀 돼서 ISMR에 관련된 수출 시 웨스팅하우스에 대한 검증을 받거나 네. 승인을 받아야 된다. 이게 정말 이제 사실일까? 예민수의 경제토크 변영인 대표님과 원전 관련주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원전 관련주가 뭐 잘 가다가 웨스팅하우스 불공정 계약, 네. 50년 노예 계약 자극적인 얘기로 급락을 했다가 네. 또 한미 정상회담에서 또 원전이 주요 의제라고 해서 또 올랐다가 그죠? 정신 없습니다. 네. 대체적으로는 최근 한 일주일 보니까 대장주인 이 두산 에너빌리티 네. 기준으로 해서 좀 조정을 받는 듯, 그 많이 밀린 건 없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네, 보니까 좀 그죠? 많이 그 기간 조정, 그죠? 기간 네네. 조정인데 그러니까 일단 웨스팅하우스 거는 어떻게 봐야 돼요? 네. 일단 원전 섹터가 상반기에 가장 강한 수급을 좀 반영시켰던 부분들 이 네. 부분은 뭐 해외 원전 수주 성과도 좀 있었지만 2026년도부터 좀 본격화될 수 있는 글로벌 원전 기조의 확장 기대감들이 수급의 연속성을 좀 보이면서 굉장히 좀 견조했고 시장이 네. 흔들렸는데도 불구하고 추세를 좀 잘 유지했는데 일단 웨스팅하우스에 대한 이 독수조항 이슈가 이 조정이 좀 빌미가 되면 좀 급락을 했습니다. 근데 최근 네. 추이를 보면 일단 해당된 노이즈가 좀 반영됐음에도 불구하고 일단 상당히 좀 많이 주가를 좀 회복한 그런 모습도 좀 보였고 예, 선별적으로 좀 다르지만 일단 대장주들에 대한 그리고 뭐 보조기기의 대장주 종목들의 경우에는 상당히 좀 수급을 좀 많이 갭을 좀 메꿨다라고 좀 표현을 좀 해보겠습니다. 네. 일단 뭐 투자자들에 대한 불안감이 좀 굉장히 좀 커지고 있고 정말 원전주를 매수해도 좀 좋을까 이런 질문들이 굉장히 요즘 많이 좀 나오고 있는 그런 그러니까 상태인데 불공정 계약 그 얘기 나올 때 그날 장중에 17%가 밀렸으니까 네. 그죠? 네. 물론 이제 종가는 좀 끌어올렸지만 그 이후로 사실 주가 또 올라왔어요, 그죠? 근데 네. 불안감은 또 여전히 있는 거죠. 네. 네. 우선 뭐 방송에서도 많이 뭐 설명 좀 들었겠지만 저는 이제 웨스팅하우스에 대한 계약 내용이 과연 전반적인 원전 산업에 어떤 영향을 좀 이룰 수 있는가. 네. 그래서 좀 냉정하게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고 좀 판단이 좀 돼서 자료를 좀 정리를 좀 해왔고요. 일단 이전에 대한 어떤 내용들부터 좀 복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웨스팅하우스가 이제 과거에 지적재산권에 관련된 분쟁이 크게 이제 두 가지 이슈가 논란이 좀 된 겁니다. 설계 그리고 사용권에 대한 범위가 좀 논란이 좀 된 바 있었고 이 부분이 웨스팅하우스가 2022년도 당시에 한수원을 상대로 해서 지적재산권에 관련된 어떤 침해 소송을 좀 제기하면서 네. 이 부분이 뭐 우리가 해외의 어떤 수주 성과가 가장 큰 노이즈가 좀 되지 않았나라고 좀 판단이 좀 되고 있습니다. 일단 여기 더해서는 뭐 폴란드라든가 뭐 체코의 신규 원전 입찰 과정에서도 웨스팅하우스가 뭐 소위 말하는 좀 태클이죠. 이의 신청을 계속해서 그렇죠. 좀 부각이 좀 됐었고 여기 더해서 뭐 아랍에미리트의 바라카 원전에 대한 여기에 좀 적용됐던 APR 1400 모델이 한국형 표준 원전 모델인데 이 부분에서도 웨스팅하우스가 이것도 우리 원천 기술을 도용했다라고 좀 주장을 하면서 계속해서 이제 점진적으로는 이 원전 수주에 관련된 수주를 좀 따낸다고 하더라도 웨스팅하우스에 관한 어떤 분쟁 빌미가 장기화가 좀 될 수 있는 부분들 이 부분이 산업이 좀 가장 큰 노이즈가 좀 되지 않았나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 부분에 대한 장기화 우려감이 좀 부각됐음에도 불구하고 올해 1월달이죠 웨스팅하우스와의 지적권 분쟁이 합의 계약을 통해서 좀 종국이 좀 됐습니다. 그러게요. 세부적인 또 원문이 발표되지는 않았지만 당시에 뭐 언론에서 발표됐던 내용들을 보면 한미 원전 동맹이 강화될 수 있고 그러게요. 웨스팅하우스와의 뭐 해외 수주를 공동으로 시작하면서 굉장히 좀 우호적인 여건에서 앞으로 원전 산업을 좀 확대할 수 있겠다라는 어떤 기대감들이 일단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버전이었고요. 그렇죠. 이 내용들이 뭐 최근에 일단 전체적인 어떤 계약서가 좀 공개가 좀 된 것은 아니지만 독수 조항에 관련된 이슈가 좀 될 만한 몇몇 조항이 좀 공개가 됐고 뜯어보니 그죠? 네. 내용이 문제가 될 만한 게 있다. 네. 그래서 이제 계약일로부터 50년간의 장기 계약이 체결된 점. 네. 그래서 이제 이 장기 계약을 좀 체결한다고 하더라도 정말 이 상호의 어떤 파트너사들과의 어떤 윈리 전략들이 좀 담겨 있다면 전 굉장히 좀 우호적인 어떤 사항이 아닌가. 그런데 이제 여기서 계속도를 내야 되는데 그렇죠. 세 가지의 독수 조항이 지금 가장 큰 시장의 혼란을 좀 야기시키지 않았나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세 가지를 요약해 볼 수 있는데 첫 번째가 원전 수출 한 기당 6억 5천만 달러에 대한 규모, 이 장비와 물품 그리고 이제 용역 계약에 관련된 부분들을 배정하는 것인데 하나로 한 9천억대 중반 되는 금액입니다. 이거를 원전 한 기당 줘야 됩니다.
근데 이거를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그 파이만큼을 웨스팅하우스에 대한 어떤 베네핏을 좀 제공하는 것이고요. 네. 두 번째는 이 라이선스 비용이 1억 7,500만 달러인데 이게 이제 하나로 한 4천억 정도 되는 금액. 이 부분은 기술 이전료 명목으로 지급을 한다라고 명기가 되어 있고, 세 번째는 SMR 수출할 때 웨스팅하우스의 검증과 그다음에 승인 조건을 포함한 이런 내용들이 좀 기재가 되고 있기 때문에 50년 동안 너무나 독수 조항으로 인해서 네. 이게 사실상 이제 노예 계약을 한 것이 아닌가, 이런 부분들이 전체적인 어떤 원전 섹터를 좀 싸잡아 하락하게 된 그런 배경이 좀 됐는데, 기존 원전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웨스팅하우스 기술력이 네. 좋으니까 SMR 같은 경우 이제 사실 좀 새롭게 우리 한국형 그죠? 네, 이런 그렇죠. 걸 기대하고 있는데 SMR도 이제 결국 이제 그렇죠. 연결이 돼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 조항에 대해서. 그래서 네. 이제 수출에 관한 요건들이 한국의 독자적인 어떤 자립 요건을 갖고 해외 수주를 좀 따내기는 좀 제한적이지 않을까. 그래서 사실상 또 불가능한 것이 아닌가라는 네. 우려감들이 일단 이번 어떤 이 웨스팅하우스의 불공정 계약의 가장 큰 취지가 아닌가라고 볼 수 있겠고, 다만 이제 한국적으로 보면 타당성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 라이선스 비용을 좀 먼저 봐야 될 것 같은데 4천억 원 규모의 이 기술 이전료 원전 한 기단 주는 것이 좀 타당한가라는 관점인데, 일단 한국형 원전이 웨스팅하우스에 대한 원전 모델과 상당한 좀 유사점을 좀 갖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연료병의 이 형태가 좀 동일하고, 지금 여기서는 뭐 웨스팅하우스의 이제 노형 연료봉과 좀 동일한 사이즈를 좀 구비하고 있고, 이게 인치수도 전혀 뭐 1인치에 대한 차이도 없고 이제 동일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 부분이 웨스팅하우스가 이제 우리가 100%좀 표절을 한 것이다, 이렇게 좀 주장을 하고 있는 가장 큰 이유고요. 두 번째는 수익성 논란이 좀 될 수 있는 부분들인데 뭐 이 부분에 대한 어떤 침해 부분들. 그래서 이제 이게 만약에 소송으로 좀 갔을 때 일단 노형 부분들에 대한 어떤 동일성들, 이것들은 사실은 뭐 지재권 관점에서는 한국에 다소 불리하게 좀 작용될 수 있다는 입장들이 좀 팽배했기 때문에 네. 만약에 이 부분을 뭐 4천억 정도에 대한 기술 이전을 주고 웨스팅하우스에 대한 원천 기술을 좀 인정했다라고 좀 합의를 했다면 이건 저는 뭐 크게 무리가 있는 계약은 좀 아니었다라고 좀 판단이 좀 되고 있습니다. 네. 두 번째는 한 기당 9천억 규모의 이제 장비 물품 용역 계약을 과연 이제 이 웨스팅하우스에 좀 많은 수익성으로 좀 쉐어를 좀 하는 조건인가, 네. 이 부분이 좀 논란이 될 수 있는데, 근데 웨스팅하우스에 대한 사업 강점은 설계 강점을 갖고 있죠. 그렇죠. 자체 공급망들이 미국 안에서 좀 부재합니다. 그리고 웨스팅하우스에 대한 주요 협력사가 또 한국에 상당히 좀 배정이 돼 있어요. 두산 에너빌리티부터 뭐 BHI 같은 그런 기업들이 밸류체인 안에서에 대한 이 공급사로 좀 등록이 좀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사실 9천억 정도에 대한 이 예측 비용들이 뭐 웨스팅하우스에 모두 다 이익을 좀 전가시키는 것이 아니라 이 부분은 충분히 이제 한국 기업으로서 환류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들이 좀 높기 때문에 이 수익성에 관련된 논란을 현재 기준에서 평가하는 것은 좀 다소 과도하게 좀 리스크 요인을 좀 반영시킨 것이 아닌가라고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두 가지 조건에 대해서 그러면 변영인 대표님은 무리이긴 하나 실질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는, 그걸 통해서 또 좀 돌파구도 있다는 긍정적인 측면으로 얘기를 하셨고요. SMR 관련된 얘기는. 네, 저는 이제 이게 좀 가장 큰 변수가 좀 될 수 있는데 사실 뭐 수익성에 관련된 논란은 좀 논의를 좀 해야 될 것 같고, 지금 저는 개인적으로 좀 걱정되는 부분이 ISMR에 관련된 수출 시 웨스팅하우스에 대한 검증을 받거나 네. 승인을 받아야 된다. 이게 정말 이제 사실일까? 그러니까 이 조항이 만약에 사실이라면 이거는 정말 계약은 좀 저는 잘못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기술 이전료를 우리가 인정해서 좀 지급했다는 것들은 이런 것들에 대한 모든 사항들을 내포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여기에서 모든 수주 성과에 대한 검증을 다시 받아라, 이건 좀 아닌 것 같고, 일단 한국의 ISMR 관련된 요건들은 웨스팅하우스에 대한 원천 기술에 대한 기반 요건들은 다 엮여져 있는 부분들이 있죠. 그런데 이제 독자 개발의 모델이라는 그런 차이가 좀 있기 때문에 국내의 어떤 기술 자립성을 좀 크게 좀 침해할 수 있는 그런 조항이고, 반면에 좀 다르게 좀 해석하고 있는 증권사 리포트에 대한 내용들을 보면 북미 시장을 좀 진출할 때 지금 SMR에 관련된 어떤 비중이 계속해서 재차 증가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오히려 웨스팅하우스가 미국 시장을 다 가져갈 수 없는 그런 충당이 사실상 불가능한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오히려 웨스팅하우스의 어떤 검증을 좀 받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일부 북미 시장에 관련된 교두보로 좀 활용해서 확장해서 좀 같이 좀 갈 수 있는 그런 긍정성들도 좀 고려가 좀 돼야 되지 않나, 이런 부분들인데, 일단 미국 시장을 좀 논의를 할 때 뭐 유럽 시장이라든가 제3국의 SMR 도입에 관련돼서는 한국 기업이 사실상 독자적으로 좀 진출할 수 있는 부분들 좀 제한적인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과연 이 부분에 대한 논란성들은 조금 일부 좀 영향이 좀 될 수 있지 않을까. 다만 네. 이제 종국적으로 좀 봤을 때 원전 산업에 대한 전체 노이즈라고 좀 해석하기는 저는 너무 과도하다고 봅니다. 이 부분이 현실화가 좀 된다라고 보면 EPC 업종에 대한 이익 훼손으로 저는 봐야 된다. 그렇다면 주기기 업종과 보조기기 업종에 대한 수익성 논란 부분들 좀 저는 예외로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EPC는 뭐예요? EPC라는 건 설계와 네. 운영과 이제 시공 좀 총괄하는 그래서 한수원 같은 기업이 된 거죠. 예, 그러니까 정리 한번 하고 갈게요. 결국은 원천 기술이 웨스팅하우스에 있으니 그렇죠. 네. 우리가 원전 산업을 하려고 하더라도 발목이 잡힐 수밖에 없는 흐름들인데, 네. 그러니까 뭐 유럽이나 우리가 체코 다음에 유럽도 하려고 하는데 유럽도 하지 마. 거기. 네, 미국 북미 우리가 이렇게 하지 마. 니네 저기 저 중동이나 아시아에 가서 팔어 뭐 이런 거잖아요, 그죠? 네. 그건 물론 이제 상당히 제한적이고. 웨스팅하우스가 따면 거기에 따른 우리 기자재나 이런 게 또 납품될 수는 뭐 있다. 건설이나 그죠? 네네. 뭐 이런 건데 쉽지 않아요. 그러면 전략 세우겠습니다. 어쨌든 그 원전의 어떤 설계와 뭐 이런 걸 EPC라고 한다고요. 네네. 네, 이런 쪽은 좀 영향 있고. 네. 네, 네. 그러면요. 전략 한번 짜주세요. 네. 그래서 이제 SMR에 관련된 독자 진출 부분들이 지금 현재 어떤 계약 조건으로만 좀 해석을 해봤을 때는 사실상 좀 불가능하다. 네. 그리고 이제 미국에서 진출할 때 승인 요건들 좀 갖고 있다. 이 차이가 있는데 좀 다르게 해석해 보면 지금 뭐 조인트 벤처에 관련된 설립 이슈가 재차 뭐 이야기는 좀 얘기가 나오고 되고 있지만 있죠. 뭐 예. 웨스팅하우스가 좀 만나주지 않았다. 뭐 이런 내용들도 나오고 있고. 그러니까 시장에서 우리가 너무 측면들을 좀 노이즈를만 좀 볼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글로벌 기조를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전력 수급의 사실상 대안인 원전을 도입하고 있다. 이게 좀 중요할 것 같고 이 부분은 대형 원전의 추이보다는 SMR에 관련된 도입이 증가될 수 있는 부분들. 오늘 뭐 기사에서 좀 나왔던 내용들 보면 지금 테네시주에서도 사실 이 뉴스케일 파워와 6개 정도에 대한 SMR 공급 계약을 체결했단 말이죠. 이 부분이 점진적으로 행정명령 안에서에 대한 내용들처럼 확장 기조를 좀 보이고 있는데 지금 뉴스케일 파워가 전체 시장 한 40% 정도에 대한 대형 원전 시장을 좀 갖고 있지만 SMR 시장에 대한 판도는 좀 다르게 이어질 수 있다는 점. 그래서 설계적인 부분들에 대한 이점은 있지만 웨스팅하우스의 입장에서는 조인트 벤처 설립을 통해서 한국의 EPC 업종, EPC 기업들과 좀 손을 잡고 공동으로 좀 진출할 수 있는 가능성은 저는 매우 높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 이 부분이 현실화가 좀 된다면 추가적인 어떤 수급 기대감은 이어갈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논의를 하더라도 엔지니어링 설계 EPC 기업들은 별로 안 좋다면서요. 안 좋은데 네. 이제 웨스팅하우스와 조인트 벤처를 가능성이 설립해서 있다. 미국 시장에 대한 교두보가 마련되는 그런 흐름들이 좀 나와줬을 때는 예. 일단 악재보다는 호재로 좀 작용될 수 있다라고 네. 좀 해석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주기기 업종이라든가 이제 보조기기 같은 도산 네. 에너빌리티라든가 뭐 BHI, 뭐 우진엔테, 예. 우리기술 같은 그런 기업들의 경우에는 일단 뭐 북미 시장이든 뭐 유럽 시장이든 확장 기조 안에서 일단 기자재에 대한 소유량들이든가 공급망 안에서에 대한 구성들은 한국이 좀 강점을 갖고 있는 해당 품목들이 굉장히 좀 많다는 점을 좀 감안했을 때 전반적인 산업 수혜 관점에서는 오히려 충분한 기대 요인들이 좀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아유 원전 어렵네요, 그죠? 뭐 원천 기술이 우리가 없다 보니까 그러면 원전주 탑픽은 뭐예요? 네, 여전히 전 두산 에너빌리티를 네. 좀 이런 관점에서 봐야 되지 않을까. 전체적인 웨스팅하우스에 관련된 불공정 계약 논란이 뭐 조정이 좀 빌미가 됐는데 최근에 주가 회복을 좀 상당 좀 많이 했습니다. 네. 반면에 뭐 한전 기술이라든가 뭐 한전 KPS 같은 그래서 이제 EPC 기업이라고 불리는 뭐 현대건설 이런 기업들도 주가가 상대적으로 좀 많이 회복하지 못했던 그런 차이가 좀 있고요. 일단 뭐 개별적인 어떤 요건에서는 북미 시장에 대한 이 원전 도입 관련된 어떤 가시성 있는 프로젝트 성과들이 구체화가 좀 될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수주 성과의 양들이 증가될 수 있는 부분들은 분명 기업의 어떤 이익 개선, 이익 확장 관점에 충분한 좀 기대 요인들이 좀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해 보기 때문에 두산 에너빌리티의 경우에는 2026년도부터 좀 본격화될 수 있는 SMR 프로젝트에 관련된 수혜 기대감, 원자로 모듈이라든가 주기기 공급 확대 관점에서 재차 주목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원전 관련주는 결국은 돌고 돌면 탑픽은 투자 에너빌리티입니다. 그죠? 그만큼 사실 영향력을 가지고 있고 네. 또 원전 관련주가 좀 제한적이기도 해요. 그죠? 말씀하신 EPC라고 하는 그들 뭐 한전 브라더스 말고는 뭐 보조기기 업체들은 다 좀 쪼만쪼만한 회사들이잖아요. 네, 그죠? 그러니까 SMR이나 원전이나 설계 가지고 있는 쪽은 두산 에너빌리티입니다. 예. 원전 이야기였습니다. 변영인 대표님 말씀 고맙습니다.